백정은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존재해오던 짐승의 도축을 담당하던 계층입니다. 백정들 중 일부는 도축업이 아닌 육류의 유통과 판매 등 다른 직업을 담당하기도 했으나 이들 모두를 통틀어서 백정으로 규정했습니다. 시대에 따라 그 호칭은 변화했지만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육류의 생산과 유통을 담당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계층 자체는 꾸준히 존재해왔죠. 백정은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어느 시대든 항상 차별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노비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기본적으로 생명을 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다는 것이 차별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고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로 그들을 차별했다는 것이 모순적인 지점이죠. 그뿐만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백정이라는 계층의 이민족들이 상당히 섞여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기도 했습니다. 고려나 조선시대의 기록들 중에는 이들이 기존의 한반도 토착민들과 구분되는 외양을 하고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기록에 남아있는 외양이 다른 백정들은 대부분 만주에서 넘어온 거란족과 여진족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혹은 파란 눈과 금발을 가진 백정들에 대한 기록으로 미루어 보건대 몽골에 소속되어 용병으로 활동하던 타타르족 등의 백인 계열 백정들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이들을 고려사회에 정착시키고자 조정에서 보금자리를 제공하고 관직을 내리는 등 적극적으로 적응을 도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만주벌판을 논의는 유목민족이었던 이들이 고려사회에 성공적으로 적응하여 정착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었죠. 결국 이들 중 상당수가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많은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등 고려의 골칫덩이가 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백정들은 양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양인들과도 겸상은 물론이고 자리에 마주 앉거나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백정은 다른 백정이 아닌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항상 허리를 숙이거나 엎드려 머리를 조아려야만 했죠. 또한 고깃값을 떼이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 당시의 법으로도 문제가 될 만한 일을 당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법 밖의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차별의 끝에 여성 백정을 대상으로 조리돌림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는 등의 성범죄가 당시의 문화로까지 자리 잡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 중에서 구체적으로 가장 잔혹하다고 알려진 것이 바로 백정각시놀이입니다. 이름 그대로 여성 백정을 노리게 삼는다는 뜻입니다. 여성 백정을 다른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희롱하고 조리돌림하는 행위인데 이러한 행동이 이름까지 붙어서 통용될 정도로 널리 행해졌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이 조선시대부터는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사회에 정착되어 받아들여지는 분위기였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백정각시놀이에 대해서는 저명한 대하소설 박경리의 토지와 전 조선일보 주필 이규태의 역사 에세이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작품 속에서 묘사하는 백정각시놀이는 잔인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달아나는 여성 백정을 장정 여럿이서 잡아서 치마와 속옷을 찢는가 하면 여성 백정의 등에 올라타 엉덩이를 때리는 등의 성희롱을 했던 것으로 묘사됩니다. 또한 목에 새끼줄을 걸어 사람을 짐승처럼 끌고 다니며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을 시키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험을 술자리 안주 삼아 이야기하는 작품 속 등장인물들의 반응은 더욱 가관입니다. 백정각시놀이 이야기가 나오자 좌중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중 한 명은 그런 행동을 문제 삼기는커녕 피해자인 여성 백정의 얼굴과 몸매를 평가하기까지 합니다. 좀 안 된 생각이 들었다는 한 명을 제외하고는 이런 잔인한 이야기를 하며 웃고 떠들기 바쁘죠. 심지어 그중 한 명은 여성 백정이 안 됐다는 일행의 말에 반박하며 백정은 사람이 아니니 기를 죽여놓아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런 이야기가 익숙하다는 듯이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아 마치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처럼 묘사되고 있죠. 이규태의 역사 에세이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역사 에세이에서 묘사된 백정각시놀이는 학교에서 학부모들이 직접 참여하는 일종의 운동회 행사입니다. 여성 백정을 짐승처럼 다루며 등에 타고 학교 운동회에서 시합을 벌이는 상상도 할 수 없이 잔혹한 짓을 저지르죠. 학교에서 아이들도 보고 있는 가운데 무려 학부모들이 말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 운동회 시즌이 되면 여성 백정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토지와 역사 에세이에서 묘사된 백정각시놀이는 공통적으로 지극히 잔인하고 당시 우리 사회에서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여졌으며 사회 구성원들이 그런 행동에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백정각시놀이는 완벽한 허구입니다. 역사학계에서도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취급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어떠한 역사적 사료도 존재하지 않죠. 토지와 역사 에세이에서 파생된 2차, 3차 자료들만 즐비할 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들은 전무합니다.
백정각시놀이라는 이름 자체도 소설 토지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그에 앞선 어떠한 역사 사료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토지는 역사적 기록이 아닌 소설일 뿐이며 역사 에세이의 내용 역시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백정에 대한 차별이 존재했던 것은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일부 불량배들에 의해서 자행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며 당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런 행위에 아무 문제의식 없이 다같이 참여했다는 건 역시 사실이 아닙니다. 전통이라고 불릴 정도로 광범위하게 행해졌던 행위라는 의견에 대해 학계에서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못 박아놓고 있죠. 백정각시놀이에 관한 주장의 모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 문헌인 토지와 역사 에세이를 구체적으로 파헤쳐보면 이런 행위가 광범위하게 행해졌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소설 토지 그권의 시대적 배경은 1919년 무렵입니다.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치더라도 시기상 조선의 오랜 전통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백정각시놀이에 관한 가장 이른 묘사가 1919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그 시점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묘사 자체가 어느 문헌에도 존재하지 않는데 어떻게 조선의 유구한 전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토지는 단지 소설일 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작가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소설에 묘사했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는 1926년생입니다. 그러므로 작가 박경리가 토지에 묘사한 내용은 본인이 태어나기도 전의 일, 즉 완전한 허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역사 에세이에도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선 역사 에세이의 전체 내용을 보면 여성 백정이 저고리 기세에 검은 천을 달아 백정임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최소한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이후인 그 시대는 갑오개혁으로 백정에 대한 공식적인 차별이 철폐된 이후의 시점입니다. 그러므로 옷에 백정임을 알리는 표식을 달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한 역사 에세이에 따르면 백정들의 마을 출입이 자유롭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백정들이 학교의 운동회를 구경하러 아무런 제약 없이 들어와서 관중 속에 섞여 있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주보고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로 차별받던 백정들이 다른 관중들과 함께 운동회를 구경했다는 점도 어불성설이죠. 신식학교에서 백정이 교육을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해서 마을에 분란이 일어났다는 일제강점기의 기록이 있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의아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것이 운동회에서 벌어지는 학부모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점입니다. 인권 개념을 떠나서 유교의 나라인 조선이 패망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식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여성을 희롱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싶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의 일탈도 아니고 무려 해마다 진행되는 학교의 행사라는 점은 믿을 수가 없네요. 역사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고 학계에서도 낭설로 취급하는 이런 주장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정사실인 양 널리 퍼져 있는 걸까요? 소설 토지의 작가인 박경리와 역사 에세이의 필자인 전 조선일보 주필 이규태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런 글을 남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추측컨대 박경리는 당시 행행했던 백정에 대한 차별을 극적으로 묘사하고자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 소설 속 장면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규태는 박경리의 토지에서 비롯한 백정각시놀이의 묘사를 근거로 역사 에세이를 썼을 것이라 추측됩니다. 이후 이 두 문헌을 근거로 제시하며 많은 사람들이 백정각시놀이가 조선의 유구한 전통이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백정각시놀이가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조선의 미개함을 주장하는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미개한 행위를 유구한 전통으로 가지고 있을 만큼 미개했던 조선은 망할 만했다.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문명화된 것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일본에 의해 고려의 전통으로 날조된 고려장과 비슷한 느낌이 들죠. 이러한 주장들은 알게 모르게 미디어에 스며들어 사람들에게 사실인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사극 드라마에도 백정각시놀이가 묘사된 장면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사실이라고 착각한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방송사의 뉴스에서는 토지와 역사 에세이의 내용을 짜깁기 해서 백정각시놀이에 대해 다룬 적이 있죠. 유튜브에도 백정각시놀이가 조선의 전통이었다는 내용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디어에서 넘쳐나는 날조된 정보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